아버님, 소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제 이름이 왜 그곳에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옵니다. 분수도 모르는 천한 것이 우리 가문의 피를 빨아먹으려 했구나. 이 집안을 멸문시키려 작정한 계로구나. 썩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말고. 만석군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시부모 손에 끌려 나왔고 남편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고변서에 그녀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받은 보따리 속에는 의외의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고 며느리는 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든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경기도 어느 자락의 만석군이라 불리며 고을의 불을 독차지하던 박진사 댁이라는 거대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은 어찌나 크고 위험이 있는지 평범한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날 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어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던 새벽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박진사 댁 대문 앞으로 또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호령도 없이 유령처럼 대문 앞을 서성거리며 집안의 기운을 살필 뿐이었지요. 날이 밝고 안개가 걷히자 대문 앞 진흙탕에는 이 집을 포위하듯 남겨진 축축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기이한 방문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다녀간 뒤 박진사 댁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진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신복이 몰래 전해준 고변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정녕 사실이냐?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도륙내려는 것이냐? 박진사는 고변서를 며느리의 발치에 던지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고변서의 맨 끝에는 이 집안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소금 밀거래와 군수물자 횡령의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는데 그 모든 사실을 고발한 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보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소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왜 그곳에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박진사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요망한 거,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주제의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늘 굽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요. 어머님, 소부는 결백합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 그녀가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으나 시어머니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알았다. 내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도끼 어린 말을 쏟아냈습니다. 분수도 모르는 천한 것이 우리 가문의 피를 빨아먹으려 했구나. 이 집안을 멸문시키려 작정한 게로구나. 그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 어떤 변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하인들조차 이제 그녀를 역적 보듯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내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남편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죠. 서방님, 서방님. 그녀가 필사적으로 남편을 불렀지만 마치 감정이 메마른 석상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을 텐데 끝내 눈을 피한 채 먼 산만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어찌 저를 모른 척하십니까? 제 결백을 여보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수천 번 베어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남편의 배신은 그 어떤 매질보다 아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탱해온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실감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아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또 남편을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받거라. 남편은 보따리를 그녀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서방님, 썩 나가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는 차디차고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녕.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나가거라. 남편은 아내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 넓은 등판이 그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을을 벗어나 산길을 타고 끝도 없이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남편이 뛰어나와 부인 오해였소 라며 자신을 잡아줄 것만 같았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고을 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산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졌고 그녀는 혹겹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에 몸을 떨며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짐승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지만 그녀는 죽음보다 더한 배신감에 이미 두려움조차 잊은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힐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도 들을 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맞아줄 품이 그곳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길가 바위에 앉아 서러운 마음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남편이 던져준 보따리 속에는 낡은 치마 저고리 몇 벌과 함께 의외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 몇 장이었지요. 그 종이들은 평소 남편이 서재에서 글 공부를 할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무 말 없이 이 종이들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글자를 가르쳐주곤 했었죠. 이 빈 종이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를 버린 이의 흔적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종이를 어루만지다 문득 남편의 손길을 떠올리고는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종이를 다시 보따리 속에 넣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한쪽 발이 유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어서 생긴 통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멈춰 설 때마다 같은 자리가 계속 거슬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길가에 앉아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 신발 바닥이 다른 쪽보다 조금 두툼하다는 것을 손끝으로 눌러보자 딱딱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닥 안쪽의 실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
이것은 분명 남편의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목숨처럼 아끼며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괴짝의 열쇠와 닮아 있었죠. 신발 밑창에 숨겨진 열쇠. 이것은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 열쇠가 자신에게 전하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품속 깊이 소중히 챙겼습니다. 서방님, 혹시 이것이 당신이 제게 남긴 것입니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더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박진사 댁의 위세가 미치지 않는 먼 곳이었지요. 허름한 주막 한켠에 자리를 잡은 그녀는 품속의 은전 몇 푼으로 묵을 곳을 구했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고, 낭자께서 무슨 일을 겪으신 게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방 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쇠붙이가 대체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그녀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그녀는 주막에서 며칠을 머물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한 행상이 들렀습니다. 행상은 각지의 소문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였는데 그가 전하는 이야기 중에 박진사 댁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박진사 댁에 큰일이 났다더군. 고변서가 올라가 관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지 뭐요. 그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고변서를 누가 올렸다던가요? 박진사 댁 며느리라고 하던데 그 며느리가 집안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했다지 않소. 행상의 말에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고변서를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필체로 고변서가 작성되었단 말인가. 누군가 자신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멀리 떠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발걸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들려온 소문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박진사 댁이 관아 조사에 들어갔다더라. 며느리가 고변했다던데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진사 댁 근처 주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담장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입을 기다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변서 필체가 이상했어. 며느리 글씨라기엔 너무 정확했지. 그 집 장자 글 잘 쓴다더라. 쉿, 그 장자 친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더군.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글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외면했던 사람. 그 고변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담장 근처를 맴돌며 집안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늙은 하인이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하인은 평소 그녀에게 친절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김첨지. 그녀가 조용히 부르자 늙은 하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김첨지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사실은 주인 나리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인 나리께서 직접 고변서를 쓰셨습니다. 마님의 필체를 흉내내어 말이지요. 그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왜 그런 일을 주인 나리께서는 마님을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마님만은 이 집안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셨지요. 김첨지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김첨지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의 부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진사와 안방마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은밀히 증거를 모았다고 하지요. 그녀가 집안에 시집 온 뒤 남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깨끗한 그녀만은 이 집안의 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인 나리께서는 마님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님을 구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의 차가운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떠나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이 집안과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관아에서는 박진사 댁의 조사가 한창이었고 곧 판결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관아 앞 주막에서 아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장남이 직접 고변서를 썼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하지만 며느리의 필체로 꾸며 써서 며느리를 먼저 내보낸 것도 기막힌 계략이야. 그 남편이 아내를 살리려고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셈이지.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관아로 뛰어들어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것은 남편의 계획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녀의 결백이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담장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남편이 혼자 마당을 거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남편의 얼굴은 깊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미워해야 살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집안의 죄에 물들었으나 부인만은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소.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침묵, 냉정한 태도, 그리고 보따리를 던지며 내쫓던 그 순간까지 모두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담장에 이마를 기대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박진사의 부정한 거래를 보고 자랐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안에 들어온 뒤 남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그녀를 보며 남편은 이 집안의 죄악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 집안의 죄에 물들었으나 부인만은 깨끗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소. 남편은 밤마다 아내 몰래 관아에 보낼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박진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고 고변서를 쓸 때 그녀의 필체를 흉내내며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아전들의 발자국을 보고 겁에 질렸을 때도 남편은 속으로 울며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가로 아내의 자유를 산 셈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직접 관아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나를 원망하며 도망치시오. 그게 당신이 살 길인 것을. 남편은 아내를 쫓아내던 날
그녀가 자신에 대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일부러 더 비정한 침묵을 지켰던 것이지요. 그녀는 담장 밖에서 그 모든 사실을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등 모습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패였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담담히 말하며 아내를 향한 고통스러운 사랑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에서 남편의 마지막 독백을 들으며 눈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한 자신의 결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박진사는 사형에 처해졌고 부정하게 축제한 가사는 모두 국가로 환수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관비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 화려했던 기와집은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고변의 공로로 목숨은 건졌으나 가담한 죄가 무겁고 박진사 가문의 명목상 장자였다는 이유로 북방의 끝으로 유배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판결을 듣고도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부디 그 이름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남편의 마지막 간청에 사또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방의 부인은 무고함이 밝혀졌으니 그 이름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겠노라. 남편은 쇠사슬을 찬 채 유배지로 향하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담장 밖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이제야 품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전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알려주었던 추억의 장소인 낡은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예전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작고 초라한 오두막이었지요. 먼지가 자욱한 폐가 토방 아래를 깊숙이 파헤치자 낡은 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맞추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함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함 안에는 은전 수백 냥과 함께 그녀의 명의로 된 전담 문서 그리고 밀거래의 모든 증거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유배된 뒤에도 그녀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함 안에는 남편의 짧은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미워해야만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부디 당신의 이름으로 빛나게 살아가시오. 집신 속 열쇠를 찾았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온 것이오.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 될 것이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차가웠던 침묵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뜨거운 외침이었음을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이 유배 간 북방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신 이 목숨으로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바탕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역적의 처도, 박진사 댁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자신의 지능과 성실함으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상단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날이 번창하여 고을에서 가장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유배지에 있는 남편에게 철마다 따뜻한 옷과 귀한 약재를 보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함을 열었던 그 열쇠처럼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고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덕망 높은 상단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분이시지.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 댁기와 집은 이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엔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을 장터에서는 홀로 일어서서 상단을 일구고 북방의 남편을 평생 기다린 어느 강인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거운 침묵과 뼈를 깎는 희생 속에 깃들어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긴 채 말이지요. 남편은 아내를 차갑게 밀어내며 지켰고 그녀는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평생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겨울 유배에서 풀려난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눈 덮인 길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렸습니다.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차가운 침묵 속에서 피어났고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맺어졌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